동심원 모형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게 거의 동심원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가운데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점이지대, 그다음에 좀 저급주택지대, 그다음에 중산층, 그다음에 저 더 바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동심원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게 바로 동심원 구조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선형 모양이 있습니다. 이 선자는요, 우리 뭐 실 같은 이런 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부채 모양이다 이런 뜻입니다. 뭔가 중심을 이렇게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부채꼴 모양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구획이 젖어서 나타나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다핵심 모형은요, 도시 안에서 핵심은 여러 지역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뭐 사실 뭐 서울도 보면 핵심 여러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도시 권역 모형은요, 도심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 지역이 이렇게 권역별로 개발이 되어서 확장이 되어 나간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사실 이게 서울에만 접목을 시켜봐도요, 다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적용을 시켜봐도요, 어느 정도 조금씩 맞아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현대의 도시는요, 어느 한 이론으로 완벽하게 설명이 되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적용을 시켜서 그 도시를 이해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서울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서울이 조금 신기하게 생겼어요. 선생님이 좀 간단하게 이상하게 그렸네요. 자, 여기 보시면 한강이 이렇게 대략 있고요. 자, 이 한강의 북쪽에 도심권이 있습니다. 도심. 중구, 종로구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주변에 이런 지역들이 그래도 조금 오래되고 여러 가지가 아직은 좀 섞여 있는 이런 지역이 나옵니다. 그럼 이게 중간지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 나머지 이 바깥에 있는 이런 데를 다 이제 주변지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서울도 어떻게 보면 동심원 모델하고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선형 모델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공업 기능들을요, 서울의 요 소남부 쪽으로 많이 끄집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구로공단이에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아, 이쪽은 주거지역, 그다음에 이쪽은 뭐 공업지역, 뭐 이런 식으로 펴나가기도 하는 거니까요. 이런 건 또 선형 모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다가 자, 이쪽에 신촌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 청량리 있습니다. 여기 영등포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강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핵심이 여러 개입니다. 거기 요즘에는 용산까지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여러 개의 핵심이 있는 이런 모델 아니겠습니까? 그럼 결국은 좀 다핵심 모델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어느 권역 개발하고 또 뭐 어느 권역 개발하고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도시 권역 모형도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결국은 어느 한 도시를 이해하는데 이런 것들 모두를 응용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모두 다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런 모델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도시들 중에서 그 특성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도시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이론들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복잡한 이렇게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으면요, 여러 가지 이론들을 다 적용시켜서 이해하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